자, 오늘 해야 될 메인 사업입니다. 메인 사업. 네, 이거 기간 11월 말일까지 지원하는 거고요. 2016년도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특화산업 고도화 지원 사업 공고입니다. 네, 11월 10일. 네, 한 일주일 전쯤에 공고가 나온 거고요. 서울시에만 해당이 되니까 여러분들, 지방기업은 해당이 없어요. 사업은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이 공고가 나오네요. 서울산업진흥원. 아이고. 화면이, 근데 여러분들 화면 못 보는구나, 다시. 짜잔. 2016년도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특화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공고입니다. 네, 서울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거고요. 자, 서울 소재 특화산업이어야 돼요. 이게 아마 해당되는 게 저희 그 전문위원분 중에 한 분도 아마 해당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산학연이에요. 산학연 컨소시엄. 이게 산학연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대학교 4학년 때 창업보육센터에서 있을 때 두 번 제가 산학연 했던 경험이 있어서 산산, 산연, 산학, 산학연 등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법인 사업자, 연구개발 능력이 있는 법인 사업자 또는 대학, 정부 출연연구소에서 주관기관으로 할 수 있고 주관기관 지역 제한 완화 뭐 이런 것들도 있네요. 비영리 기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서울에 지점 분점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거 할 수 있네요. 분점이 돼 있으면 되네. 하나 사업장 하나 내고 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미 벌써 시간이 많이 되어서 좀 분점 등록하기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죠. 자, 과제당 총 사업비는 75% 이내고요. 최대 2년 4억. 연간 따지면 2억이 되네요. 연간 2억에 75%면 실제 사업비는 4분의 1이니까 5천만원 플러스해서 이게 총 사업비가 3억 정도 되는 사업비가 되겠네요. 맞나요? 2억 5천 되겠구나. 연간 2억 5천 사업비가 최대 총 사업비가 되겠네요. 그래서 총 사업비의 75%가 2억이 되니까 그렇게 지원을 받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 이거잖아요. 그죠? 민간 부담금. 당연히 25%, 5천만 원 되겠죠, 연간. 연간 5천만 원 정도를 부담하시면 맞나? 5천만 원? 계산이 잘 안 돼. 아무튼 대략 그 정도는 것 같고, 시 지원을 또 이렇게 해주네요. 시에서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시가 15%를 현금 부담을 해줘요. 완전 대박인데. 그리고 주관기관. 이게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아예 돈 막 푸는 거지, 연말에.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이 도시형 특화산업 수제화, 수제 신발 만드는. 이거 나 아는데 인천에 있는데, 근데 서울이 아니구나. 귀금속, 인쇄출판. 인쇄출판은 한번 가본 데가 있어가지고 여기도 해당되네. 의류 패션, 이거 영어 발음이 안 돼. 의류 패션 섬유. 이게 아마 저희 그 전문위원분 오신 분, 오늘은 안 오셨는데 아마 낮이라서 못 오신 것 같은데 방송을 좀 켜놓으시면 섬유 포함된답니다. 의류 패션. 또 당연히 기계 자동차 이런 것들은 뭐 원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방, 특이하네요. 한방이라는 게 또 지원이 되네. 주제 지정 공모는 5개. 주제는 정해져 있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의류 패션은 근데 또 자유 공모니까 여기다 뭐 붙여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뭐 해야 되죠? 5가지. 자유응모로 또 해도 된다는 게 있죠. 의류 패션 같은 경우는 자유응모래요. 여기다 뭐 붙이면 좋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래산업 먹거리 해서 이제 미래산업 관련해서 먹거리가 5가지가 있죠. 뭐예요? IR이 한다. VR, AI, 그다음에 뭐가 있죠? IoT, 그다음에 로봇 쪽에 이제 드론. 아마 로봇 드론은 이제 없어질 거야, 아마. 그게 아니고 그냥 로봇 쪽으로 관련된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다 이제 접목시켜서 자유 공모를 하시면 선정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귀금속도 보시면 뭐가 들어가요? 귀금속에도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해야 돼요. 클라우드 기반 온라인 서비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들어간 거예요? IoT가 들어간 거죠, 여기 지금. 그 다음에 IoT가 될 수도 있고 VR이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지금 보니까. 그다음 아니면 AR도 될 수 있겠네. 그죠? 그래요. 어디 볼까요? 여기 다 제가 얘기한 게 다 나와 있네요. 그죠? 시뮬레이션 플랫폼, 여기 VR, AR.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의류 패션에 보면 자유 공모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터무니없이 뭐 기술 개발한다. 그러면 안 돼. 뭘 해야 돼요? 여기다가 접목을 시켜야겠죠. 뭐를? 지금 방금 얘기한 5가지 접목시켜야겠죠. 뭐예요? AI, VR, AR,
IoT, 그 다음 로봇. 요 5가지에 대한 게 미래산업 먹거리의 핵심, 방향성이니까 요거를 접목시켜야 돼요. 자유공모라고 해도. 어, 최순실용 기금속 도청장치. 아닌데, 예를 들면, 지금, 코오롱 스포츠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섬유 좀 많이 개발하는 이제 이런 대기업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테스트 중이고, 시중에도 상품이 가끔 나와 있는, 커스텀 상품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LED 같은 거를 이 옷에다가 달아서, 물론 그 LED가 또 신기한 게, 세탁기에서 빨아도 돼. 왜? 대박 아니에요? LED가 이게 옷에 내장이 돼 있는데, 빨래로 돌려도 되는 그런 상품이 있더라고요. 벌써 그런 상품이 나왔더라고요. 물론 이제 커스텀 상품이라서 일반 상용화 판매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있나 봐요. 전자섬유. 예,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빨래로 빨아도 돼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 막 이 설정하는 거를 뭐 하면 옷에서 막 이렇게 글씨가 나오고 막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지금 상용화가 안 된 게 스마트폰에서 이 LED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 이런 거는 아직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제 LED에다가 컨트롤러를 연결을 해야 되니까 아직 그거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IoT 뭐 그런 것들 좀 연결을 시키고, 그런 거 옷 나와도 안 입고 싶다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든 어디든 유행을 타면 다 그거 입어요. 뭐 하다못해 옛날 뭐 얘기하면은 서태지와 아이들에서 그 스키 복장 해가지고 겨울에 컴백홈 해가지고 나와서 가출 청소년들이 집에 갈 때 뭐 입고 가요? 스키복 입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유행 타면 다 입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패션은 취향이기도 한데 아마 조만간 IoT 패션쇼 이런 거 하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다 그래요. 다 그런 거하고 연관이 있고, 뭐, 인쇄출판도 여기 보면 ICT가 나와 있잖아요. ICT나 IoT나 뭐 다 비슷비슷해요. ICT는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라 그래서 뭐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하는데, 정보통신 기술이 거의 IoT랑 연결이 돼 있어요. 인터넷 오브 띵스라서 와이파이 인터넷 연결돼 있는 거. 이건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추진체계는 당연히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전담기관, 여러분들 이 기관 이름도 좀 익숙하게 들으셔야 돼요. 전담기관, 전문기관, 전담기관. 그 전문기관하고 평가기관이 합쳐져서 전담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울산업진흥원에서 평가도 하고 계약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담기관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거고요. 뭐 옷이 입혀지고 벗겨게 IT로 제어가 되면 해커들은 좋겠네. 그러면 큰일 나요. 네, 그러면 대혼란이 일어나요. 네, 아마 그런 시대가 되면 아마 전부 다 옷을 벗고 다니는 시대에 누드 시대가 될 거예요. 자, 주관기관, 협력기관, 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주관기관인데 참여기관이라고 안 하고 여기서는 또 협력기관이라는 이름을 네, 보조적으로 썼네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바뀌었나? 아무튼 참여기관 말고 협력기관이라는 걸 같이 해서 이렇게 부문 책임자로 나눠서 이렇게 선정이 된대요. 그래서 서울산업진흥원 사이트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빅머니님은 이미 위에는 하트 하셨네요. 누드 하셨다고. 100% 누드는 아니에요. 네, 아직 머리카락 남아 있어요. 협력기관이라는 정의를 여기다가 써놨네요. 협력기관은 서울특별시의 본교가 또는 분교가 소재하면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의 본교, 분교가 소재하는 대학의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소재 산학협력단. 우리 집 앞에 있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도 여기에 이제 협력기관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또 병원도 있네. 종합병원, 대학 부속병원. 서울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기관. 이거 저 컨설팅 갔던 포항의 그 환경기업 거기도, 할 수 있겠는데? 근데 한방 쪽이라서 그건 안 되겠다. 거기는 한방이 아니라 양약 쪽이라서, 네, 일반 시중 병원이라서 해당이 안 되시겠네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그 과제, 이 기술개발 과제를 이제 접목하실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뭐 3월 달에 창업하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과제를 추천해 주세요. 네. 그런 터무니없는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질문 하는 거예요. 네. 과제는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과제에 맞춰서 그 시기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지 우리 회사에 맞는 과제를 거꾸로 추천을 받기를 바란다는 거는 마인드가 좀 아직 컨설턴트로서 조금 네, 수준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예,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해서 뭐 대부분 예,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이런 증빙 서류나 이런 것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기업 관련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대표님들이 만약에 어떤 그 과제 기술개발 과제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 서류를 컨설턴트가 달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걸 다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걸 분석해서 과제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무리 없이 준비를 하거든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수준은 있어 보임. 제가 이번 달 11월 달 10월 중순부터 그렇지. 뭐 대체적으로 따지면 9월 말부터죠. 네, 9월 말, 즉 10월부터 지금 한 달 반 동안 네, 제가 좀 업그레이드 교육을 또 네, 인복에 의해서 좀 네, 많이 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저 나름대로. 그래서 기존에 했던 시스템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는 그런 차이를 많이 또 실제 또 경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또 나름. 네. 6개월마다 업그레이드가 되네. 네. 공부를 하지 말라. 또 교육을 받으셨어. 제가 얘기하는 공부라는 건 이론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네. 오해하시는 수도 있는데 이론 교육. 하다못해 예를 들면 뭐 제가 지금 외부 다른 전문위원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뭐 어떤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 이렇게 만약에 이제 융자가 필요해서 이제 정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인터넷 사이트만 찾아보고, 그거에 기준에 해가지고 그것만 딱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그런 공부하지 말고 전화를 해야죠. 어디다가? 콜센터에 전화해서, 현실적인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라는 거죠. 그게 이제 체험으로 인해서 공부하는 거 그런 걸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이론을 알고 계셨으면 시도를 하셔야 돼요. 행동을 하셔야 돼요. 행동. 네, 뭐 책상에 앉아서 회의하고 같이 뭐 어떤 정보 교환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쓰잘데기 없는 시간을 보내시는 동안에 현실적으로 직접 가서 필요한 서류들을 챙기시고 또 그쪽 관련 기관에 전화를 하시고 방문하시고 그 담당자와 커피를 마시면서 뭐 커피 안 주면 뭐 맹물이라도 네, 생수라도 마시면서 어떤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해서 하시라고. 그게 이제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공부가 아닌데 공부에 포함은 돼요. 맞아요. 네, 제가 말하는 공부라는 건 그냥 책 속에 나와 있는 이론만 공부하지 말란 얘기예요. 네. 왜냐면 제가 또 다른 거 하나를 했다가 한 2주 동안 고생을 했다가 서류 한 장이 없어서 2주 동안 고생했었는데 그 서류가 준비가 되는 순간 그 일 처리가 1분 만에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과 현실은 조금 다르다는 거를 좀 이제는 이해를 해요. 예전에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막 그랬을 때는 그게 세상의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시고도 그냥 뉴스 내용을 그대로 100% 믿고 그냥 그렇게 해서 이해하고 지식이 되고 이러면 그건 공부예요. 그런 공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공부. 내가 만약에 어떤 뉴스를 보고 최순실 사이트 게이트에 대한 뭐 어떤 걸 보고 나서 했는데 뭔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나 좀 이론적으로 봤을 땐 그냥 이론이 반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뉴스도 반만 믿어야지. 50%만 믿고 나머지 비하인드 뉴스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가지고 현장 경험을 조금 같이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경험으로 공부하라는 거. 네, 맞아요. BJ 코테라님이 딱 집어서 네, 제가 이런 걸 좀 잘 못해요. 이렇게 정리해서 딱 한 번에 이렇게 포인트를 집어서 쉽게 말을 해주는 요런 걸 좀 잘 못해요. 네, 제가 국어를 좀 잘 못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현실적인 공부를 하시고 협약 체결하는 부분이 있대요. 시하고 해서 지원금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서울시는 지원이 좀 많이 좋은 것 같아. 네. 뭐 당연히 뭐 세금 체납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을 보시고 하시면 가끔씩 여기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제가 하나 체크해 드리면 중소기업이란 이렇게 해서 쭉 뭐 설명이 나오잖아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
및 사망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함.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대법원 법령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중소기업 기본법 이 항을 찾아서 보셔야 돼요. 그게 공부예요. 이론 공부를 해서 이 내용만 보고 지금 공고문만 보고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이렇구나 이것만 보시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론 공부. 그러니까 그런 이론 공부를 하지 말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알아보시고 확인하시고 찾아보시고 또 이거하고 연관된 다른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제가 찾아보니까 상당히 그런 것들이 연관관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법이 굉장히 꼬여 있어요. 그리고 세부적법. 그러니까 법 공부한 사람들 정말 이걸 다 모를 것 같아. 내가 볼 때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하다못해 변호사도 변호사실에 법책들 쫙 멋지게 깔아놨잖아요. 그게 폼으로만 깔아놓은 게 아니라 자기도 어떤 의뢰가 들어오면 변호의 의뢰가 들어오면 자기도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그건 완전 폼인 거네. 네. 진행 절차는 당연히 다 똑같아요. 이 매뉴얼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이 매뉴얼을 좀 잘 보세요. 자, 공모가 되면 신청서를 접수해요. 그 다음 뭐래요? 사전검토라는 걸 하죠. 여러분들도 컨설팅 하실 때 사전검토를 하셔야 돼요. 저는 여기를 건너뛰고 이 평가 결과 최종 공지 이거를 먼저 했었어요. 처음에 할 때. 그래서 요즘 제가 배우고 있는 게 요 매뉴얼 절차예요. 그래서 사전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컨설팅을 할지 또는 이제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뭐 선정해서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죠. 근데 우리 컨설턴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업을 컨설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또는 감당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사람들과 해야 될지 어디랑 해야 될지 뭐 어디랑 해야 될지 모르면 그냥 전화해요. 코테라 협회랑 같이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정책위원회인데 우리 코테라에는 뭐예요? 전문위원단이 있죠. 또 스폰서도 있고 협회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 정책위원회에서 협약을 하고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정평가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들은 그냥 선정 아니면 뭐 거절 이것만 하셔야지 뭐 선정되면 뭐뭐뭐뭐 해주겠다. 특히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면은 좀 미안하긴 한데 법인보험사나 이런 데 있으신 분들이 VIP 고객 서비스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세스를 좀 막 뒤죽박죽 섞어놔서 막 해요. 그래서 계약이 잘 안 돼요. 물론 저도 그랬지만, 저도 많이 그랬었고, 지금도 그랬던 기업들이 다 그런 계약이 어려웠지만, 이 매뉴얼 프로세스를 적용하시면 계약이 돼요. 그걸 제가 지금, 하나 또 내일 또 하는 게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몇 번 겪어보시면 이 프로세스의 힘이 굉장히 크다는 이 프로세스라기보다는 이제 매뉴얼이라고 또 이제 하시는데 매뉴얼에 대한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자, 사전검토 12월, 선정평가 12월 다 12월에 해요. 왜? 올 연말까지 이 돈 다 써야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 예산 배정을 해주니까 그렇겠죠?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12월 말일까지예요. 30일까지니까 앞으로 한 2주 정도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이 공고문 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꼭 12월 달 신청하실 수 있는 분 하시고 혹시나 또 그 컨설턴트 분들이 있으시면 이 프로세스 매뉴얼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잘 모르시겠다 이걸 봐도 그러면 전화하세요. 저한테 전화하세요. 010-5633-5516 또 협회에 전화하세요. 02-572-8520 또 저희 그 협회 전문위원 분들 같은 경우는 쪽지로 또 그룹웨어를 통해서 또 협회장님한테도 질문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매뉴얼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하셔서 배워 놓으시면 방향이 확실히 바뀌어요. 그걸 제가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같이 좀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협회로 오셔서 요 프로세스 꼭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핵심 사업 정책과제 말씀드리는 건 2016년도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특화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공고 오늘 말씀드린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10시쯤에서 오늘 방송이 다운돼가지고 조금 시간이 더 많이 됐네요. 그래도 다시 또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요. 맞아요. 깨달음.